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과 항일운동사의 진실을 밝히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이 취임했습니다. 과거 사위 존립 이유를 부정하기도 하고 역사인식의 문제를 드러내기도 한 인물이라서 진실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 일부 이준엽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진화위의 정식 이름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아직 어둡고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밝히고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화해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진실화해위원회입니다. 네. 항일 독립운동이나 한국 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들 그리고 국가폭력 사례 등 법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진실규명 작업을 하는데요. 진실규명은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심의와 조사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조사한 사실을 밝힐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심을 비롯해서 적절한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과 결정문의 내용에 대해서 최종 의결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여야가 추천한 위원 8명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 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장관급인 위원장은 임기가 2년입니다. 예, 위원장이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는 자리인데 신임 김광동 위원장 어떤 사람입니까? 네,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사회운동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독립기념관과 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맡은 적이 있었고 지난해 2월부터 국민의힘 추천으로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에 김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상임위원을 맡아와서 업무 연속성이 있고 또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김 위원장은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대한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게 대표적입니다. 어제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단 하나의 억울한 피해도 진실규명 없이 남겨지지 않도록 단 하나의 진실 왜곡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업무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김광동 신임 위원장. 그런데 직접 취재한 내용이죠. 이게 막상 과거에는 과거 사위를 부정했다고요? 네, 여러 차례 그런 생각을 밝혔습니다. 우선 지난 2009년에는 대한민국 파괴하는 과거사위 정리하라는 기고문을 통해서요. 과거사위가 애초부터 불필요했고 존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법치주의 사회에서 과거사위 같은 초법적인 기구는 필요 없다는 게 한 가지 이유고요. 과거사위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또 정통 주도 세력을 짓밟는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변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도 과거사위를 운영하려 한다면 여러 과거사위를 지금의 진화위로 통합해서 인력은 절반 이상 감축시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사위가 활동하는 건 소비에트 정부나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슨 과거사위원회나 특정 시민단체위원회의 활동이라고 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위원회 정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소비에트 정부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소비에트 정부, 준소비에트 정부의 유사 사회에 와 있다. 네, 이렇게 여러 차례 과거에 본인이 부정하던 과거사위원회의 수장으로 본인이 직접 오게 된 셈입니다. 예,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고요? 네, 2년 전 논문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언급한 대목을 취재진이 찾아봤습니다. 역사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라는 제목인데요.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라는 자유주의 사상과 또 시장 경제를 다루는 학회에서 발표한 겁니다. 당시 발의된 역사 왜곡 금지법이 일부 사건에 대해서 개인의 역사인식을 국가가 판단해서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전체주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시로 든 내용이 문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계엄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발사했다고 말한 게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역사 왜곡으로 처벌하려면 문 전 대통령부터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5.18 헬기 사격은 국과수 감정과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지난 2017년에 충분히 소명됐다고 사법부가 최초로 판결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대목에서는 5.18 당시에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언급하는데요. 북한 개입설 역시 6차례 국가적 조사에서 모두 사실 무근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 논문 발표 불과 한 달 뒤에도 5.18 당시 헬기 사격이 2차례 있었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김 위원장은 논문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블로그나 기고문으로 올렸습니다. 예.
사실 5.18 관련 이런 발언들은 구구 쪽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그래서 또 논란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것 말고도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도 문제될 만한 발언을 했다고요? 네, 진화위 상임위원으로 있던 지난 9월에 불과 3개월 전에도 제주 4.3 사건을 공산주의 폭동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4.3 사건과 여순 사건, 2.7 투쟁 사건이 모두 본질은 김일성과 박헌영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벌인 일이라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한교과서에서도 4.3 사건을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정치 세력의 반란으로 규정합니다. 이 밖에 서북청년회 등 테러와 폭력을 자행한 과거의 극우단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이 우익투사, 서북청년단이 예,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세력에 맞서서 군인과 경찰을 지원하면서 맞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논란이 많은데 본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저희 취재진이 직접 만나서 김광동 위원장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논란이 많다고 저희가 운을 뗐더니 논란을 만들면 논란이 된다고 응수를 했고요.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질문을 하자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생각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고 일단 말했습니다. 그런데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만큼은 굽히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헬기 사격은 아직 규명 안 됐으고 5.18에 물어보세요. 헬기 사격이 입증된 것인가? 5.18의 헬기 사격이 5.18 위원회에서 규명됐는가 확인해 보시죠. 네, 또 위원장은 진화위는 4.3이나 5.18 사건하고 무관하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이 역시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실화해위는 4.3 사건이나 5.18 사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위원회입니다. 우리 법안 한번 읽어보세요. 4.3과 5.18이 우리가 관여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에서 진화위가 4.3이나 5.18 사건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기 때는 관련 진상 규명도 실제로 했었습니다. 예. 네.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어제는 5.18 기념재단과 유족회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수장으로 앉힌 건 5.18 정신을 통한 국민 통합 가능성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역사에 역행하는 조치라면서 임명 철회도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진화위의 진상규명을 신청한 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당장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가 100% 끝나지 않았는데도 위원장 교체 전에 서둘러 발표를 하자고 보챈 경우가 있었고 그런 분위기를 감지를 했었고요. 진실규명 결정 의결이 새 위원장 취임 이후로 밀리면서 혹시 의결이 안 될까 봐 걱정했다는 사건 신청인들도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낸 한 신청인은 저한테 김 위원장 취임 소식을 들은 다음에 과거사위 활동을 아예 끝내버릴 것 같다면서 강하게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장 진화위에는 삼청교육대나 형제복지원 같은 관심이 쏠리는 사안들 진실규명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성공의 대한민국 역사 뒤안길에 그늘을 재조명하고 잘못된 부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그 말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 이준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